최근에 댓글과 문의가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금을 사야겠다는 건 알겠는데요. 도대체 뭘 사야 하나요? 홈쇼핑에서 금반지 광고하던데 그거 사면 되는 건가요? 은행 가니까 금 통장 만들라고 하던데요. 아들이 ETF 사라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헷갈리실 만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름은 다 금인데 방식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실제로 지난주에 제게 상담 요청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부 8세 여성분이셨는데요. 홈쇼핑에서 금반지 세트를 500만 원어치 사셨대요. 선생님, 금값이 오른다길래 샀는데요. 하려고 금은방 갔더니 350만 원밖에 안 준대요. 이게 맞는 겁니까? 제가 확인해 봤더니요. 그분이 사신 금반지는 광고비가 30% 이상 붙어 있었습니다. 금 자체의 가치는 350만 원인데 500만 원을 내신 거예요. 그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평생 모은 돈인데 금이 안전하다고 해서 샀는데 이게 사기 아닙니까? 사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방법을 잘못 선택하신 거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금을 사는 방법,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금을 샀는데도 결과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건 수수료만 몇십만 원 날리고요. 어떤 건 세금을 15%나 떼어갑니다. 오늘 이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요. 여러분은 최소한 바보 같은 손해는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물금입니다. 금반지, 골드바, 금화 이런 것들이죠. 홈쇼핑에서 자주 광고하는 그 금입니다. 이게 좋은 점은 뭐냐?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금고에 넣어둘 수 있죠. 아, 내가 진짜 금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믿음직스러운 거죠. 통장에 숫자로만 있는 것보다 금고에 금덩어리가 있는 게 낫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실제로 제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유산을 정리하실 때요. 어머니가 금반지 몇 개를 사셨어요. 아들아, 이게 그래도 제일 안전한 거 아니겠니?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 금은 맞는데요. 방법이 잘못됐어요. 이거 나중에 팔면 손해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물 금은 수수료를 2번 냅니다. 첫 번째 수수료는 살 때입니다. 홈쇼핑이나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사면요. 금값에 광고비와 공인비가 붙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제 지인분이 홈쇼핑에서 금반지를 사셨어요. 그날 금 시세가 1돈에 약 48만 원이었습니다. 5돈짜리 금반지면 240만 원이 정상이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998만 원을 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고 모델 쓰는 비용, 방송 제작비, 디자인비, 인건비 이런 게 다 금값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순간 이미 24% 더 내신 거예요. 고집 8만 원을 광고비로 낸 셈입니다. 에이, 그래도 금값이 오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금값이 많이 오르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팔 때입니다. 그분이 올해 1월에 금반지를 팔려고 금은방에 가셨대요. 그때 금 시세는 1돈에 52만 원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5돈이면 260만 원이죠. 아, 금값 올랐으니까 수익 났겠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금은방에서 제시한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큐베 20만 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금은방 입장에서는 중고 금반지를 녹여서 다시 팔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인비 빼고 사주는 겁니다. 게다가 중고라는 이유로 시세보다 더 깎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298만 원 주고 샀는데 220만 원에 팔았습니다. 88만 원 손해를 본 겁니다. 금값은 분명히 올랐는데도요. 이게 바로 실물금의 함정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금거래소에서 파는 순금바는 좀 다릅니다. 이건 광고비가 거의 안 붙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보관 문제가 있어요. 집에 두면 도난 위험이 있고요. 은행 금고에 맡기면 보관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실물 금은 반짝이지만 이익은 희미합니다.
물론요, 정말 금을 손에 쥐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소량만 사세요. 전체 자산의 5%만. 기념품 삼아서요. 나머지는 다른 방법을 쓰셔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은행 금통장. 이건 뭐냐면요. 은행에 가서 금통장이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예금 통장처럼 생겼는데 돈 대신 금을 넣는 거죠. 장점이 있습니다. 아주 소액부터 살 수 있어요. 0댐 11g 단위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만 원어치만 사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금하듯이 편하게 사고 팔 수 있죠. 실물을 보관할 걱정도 없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이걸 잘 활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72세 남성분인데요. 매달 연금 받으시면 그 중에서 10만 원씩 금통장에 넣으신대요. 선생님, 저는 목돈은 없지만요. 이렇게라도 조금씩 모으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는 방법입니다. 소액으로 꾸준히 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 그럼 이게 제일 낫네요. 잠깐만요.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금통장으로 금을 사고 팔면요. 이익이 날 때 세금을 냅니다. 얼마냐고요? 이자 소득세 15.4%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분이 금통장에 2천만 원을 넣으셨어요. 1년 뒤에 금값이 올라서 2,300만 원이 됐습니다. 300만 원 이익이 났죠? 와, 300만 원 벌었네요. 아닙니다. 이 300만 원 중에서 46만 2천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금통장 안에 금을 실물로 찾으려고 하면요. 부가세 10%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금통장의 금은요. 진짜 금이 아니라 가치만 금인 겁니다. 장부상으로만 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도요, 실물 금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수수료가 훨씬 적으니까요.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금 ETF. ETF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요. 증권사 앱에서 주식처럼 사고 파는 금입니다. 금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금에 투자하는 상품을 사는 거죠. 장점이 뭐냐? 스마트폰 하나면 됩니다. 증권사 앱 켜서 클릭 몇 번이면 끝이에요. 그리고 금 시세와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보관 걱정도 없어요. 증권사가 다 관리해줍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이걸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65세 남성분인데요. 퇴직하시기 전부터 주식 투자를 해오신 분이에요. 선생님, 이거 편해요. 집에서 누워서도 살 수 있고요. 금은방 갈 필요도 없고. 네, 맞습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환율 영향을 받습니다. 금 ETF는 대부분 달러 기준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금값이 오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수익이 줄어듭니다. 작년 상반기에 금 ETF를 사신 분이 계셨어요. 금값은 올랐는데 환율이 떨어져서 원화 수익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KRX 금연물. KRX가 뭐예요? 한국거래소입니다. 주식 거래하는 그 거래소에서 금도 거래할 수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ETF는 금에 투자하는 상품이잖아요. KRX 금연물은 진짜 금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수수료가 낮습니다. 거래 수수료가 0.05% 정도밖에 안 돼요. 세금 부담도 거의 없어요. 부가세도 면제되고 양도소득세도 안 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이걸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69세 남성분인데요. 아드님이 증권계좌 만들어주시고 거래 방법 가르쳐주셨대요. 선생님, 처음엔 어려웠는데요. 아들이 옆에서 한두 번 가르쳐주니까 할만하더라고요. 이제는 혼자서도 삽니다. 그럼 이게 제일 좋은 거네요? 네, 조건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다만요, 조금 번거롭습니다. 증권사 계좌가 있어야 하고 거래 방법도 배워야 해요. 자, 정리해 볼까요? 실물금, 눈에 보이지만 사는 순간 2030% 프리미엄을 냅니다. 은행 금통장, 간편하지만 이익의 15.4%를 세금으로 냅니다. 금 ETF, 스마트폰으로 편하고 환율 영향을 받습니다. KRX 금연물 수수료 가장 낮고 세금 없지만 거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시겠죠.
그래서 저는 뭘 사야 하나요? 제 답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사세요. 디지털 자신 없으신 분, 은행 금통장. 세금은 내지만 가장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쓸 줄 아는 분, 금 ETF. 주식 사듯이 사시면 됩니다. 자녀분 도움받을 수 있는 분, KRX 금연물. 수수료가 가장 적어서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실물로 꼭 보유하고 싶은 분, 소량만 실물금, 전체의 5%만 기념품으로 사세요.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금 영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화로 걸려오기도 하고요. 집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르신, 요즘 금값 엄청 오르는 거 아세요? 이런 식으로 감성을 자극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해 안 가는 상품은 절대 사지 마세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본인이 이해 못하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실제로 금선물 옵션 같은 복잡한 상품에 가입했다가 돈을 잃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원칙은 명확합니다.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사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언제든 팔 수 있는 걸 사세요. 시니어는 젊은 사람과 다릅니다. 언제 급하게 돈이 필요할지 몰라요. 병원비, 생활비,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언제든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보관이 안전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실물 금을 집에 두면 도난,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금융회사가 보관해주는 방식 금통장, ETF, KRX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4가지 방법의 차이를 아셨다면요. 이미 절반은 이기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차이를 모르고 샀다가 나중에 후회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다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실제로 금 ETF와 KRX 금 현물을 어떻게 사고 파는지 거래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도 따라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금 때문에 손해보는 분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